치료는 약물 치료로 약 한 반턴에서 한 분의 2 정도 치료됩니다. 그리고 한 20% 수술요법 뭐 다른 요법 하는데 뭐 대부분 3분의 2에서는 약 먹고 치료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약 끊을 수 있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치료 후에 자연관에 해서 3분의 2 정도는 되고 3분의 1은 계속 경련이 또 잘 안 낫는 그런 경우가 돼서 여러 가지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발작을 조절해야 되는데 발작 조절한다고 약 보면 부작용 때문에 환자는 뭐 퍼져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생각해야 됩니다. 환자의 발작을 100% 조절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발작을 몇 번 하더라도 정신이 맑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인트로서 경련을 조절한다는 거죠. 치료도 치료지만 한 번 경련하면은 대부분 뇌전증은 아니죠, 그죠? 진단이 2번 이상 해야 뇌전증이니까 20% 정도에서 이외로 하는데 이 시기에는 뇌전증으로 이제 진단이 돼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경련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한 번 경련해서 병원에 오면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국소 발작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는 치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전신 발작인 경우에서는 두고 볼 수도 있고 뇌파에서 발작파가 나오면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연 이 증상이 발작이 맞는지 그러면 그 사이코제닉 가슴 발작이죠, 그죠? 그 재발할 확률이 높은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부작용도 항상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약물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뭐 더 많죠. 여성들 같으면은 임신이라든지 인지장애 있는지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요즘 약 대부분 먹잖아요.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중풍약 먹는데 어떤 약을 같이 조합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은 이런 게 좀 과도한 흥분을 억제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억제를 강화하고 흥분 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발작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게 약물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형태에 근거해서 효과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약을 써야 되고 가능하면 단일요법으로 해야 되고 약물이 서서히 정량하는 게 부작용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고 경련이 없이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적었지만 한 요즘 5년 이상 경련이 없으면 좀 줄여볼 수도 있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용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 4번, 4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나야 약물 농도가 안정화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련 문제인데 뭐 무수히 많은 약들이 아시다시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까지는 고전적인 약물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UAD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에 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상이 중요하다 한 이유는 정상에 따라서 1차 약, 2차 약, 잘 듣는 약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부분 발작에서는 이런 약들이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고 정신 발작에서는 이런 약들이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2차 약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정상과 동반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옛날에는 페노바리탈, 페니토인 이런 약들을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엑소시나마이드나 디아제팜 근데 뭐 선택적으로 앱센스에서는 잘 됐습니다. 이제 이런 약들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카바제품, 테그레톨이라든지 리보트릴, 데파코트라든지 데파킨, 올필 이런 것은 시럽 주사 정제 다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세대 항균제로서는 이제 라미탈, 추오볼도 있고 발진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대표적이고 토파믹스는 체중 감소는 있지만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케프라 뭐 많이 쓰는 것도 역시 장점은 이게 시럽 주사 정제 같이 있는 게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련에서 응급실에 오면은 주사약이 있으면은 환자가 멘탈 안 좋을 때 투약이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은 이런 성격 변화들이 올 수 있는 거고 트리lep탈 뭐 역시 발진이라든지 저 나트륨 합병증들이 잘 올 수 있는 거죠. 엑세그란 여러분 회사에 있는 것도 토피라메트 유사하게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가격 대비 효과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가바트린은 요즘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프로바잠은 요즘 또 다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페란파렐, 파이콤파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이콤파 이슈를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파이콤파 이거 아시다시피 하프라이프가 105시간 내고 1시간 내로 흡수는 또 빠르다고 합니다. 105시간이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지만 한 번 또 빠져도 그 다음날
크게 영향이 없겠죠. 한번 잊어버려도 메이크업 도수가 필요 없다. 이 장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투여하면은 환자들이 복용도 편하고 용이하다고 되어 있고 약 크기도 작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용이 편하다. 용량은 뭐 아시다시피 2에서 12ml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12ml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사실은 2ml짜리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초반에 어려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 슬립 릴레이티드 하이퍼모터 에필lep시 여기 보면 SHC라고 하는데 이런 그 수면과 관련된 경련 질환들이 많은데 파이폰파 사용해 보면은 약 50%에서 리스폰스 있다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용 시간 길고 작고 밤에 주면 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파이폰파가 이런 글루타민 액티비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포스트 스트로크 시대에 좀 더 다른 약보다 유리한 기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쓰기는 어렵게 결정했었는데 중단은 언제 중단하는 게 좋을까? 발자국도 2에서 5년인데 중요한 이슈는 절대 다 독단적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5년 병에 없다고 끊읍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더 쓰다 하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었다가 재발할 위험 항상 있거든요. 뇌파가 정상일 때 끊으면 좋겠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항경증제는 오래 평생 쓰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소아과에 어른들이 막 다니죠. 소아에서 먹는 항경증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20살을 넘어도 30살 돼도 소아과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 크는데 50만 죽어도 환자들이 조절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50은 용량이 낮아서 먹으나 마나합니다 꼭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50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의사가 독단적으로 막 끊고 이러면 환자한테 굉장히 요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운동은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들이 중요하다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꼼꼼하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막 빼먹는 사람도 있고 초반에는 열심히 먹는데 한 1년, 2년 지나면 환자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하루에 한 번 먹든지 두 번 먹든지 횟수는 꼭 지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를 시작해서 하면은 첫 번째 약이 잘 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안 되면은 두 번째 약 모노세라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한 20%, 10% 이렇게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두 번째부터는 또 콤비네이션 세라피로 넘어가서 다른 약물을 막 섞어서 쓰거나 다른 치료, 수술이라든지 또 다른 치료들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전파교수님은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2년에서 5년 했는데 괜찮다가 약 2년으로 끊는 경우가 많아요. 끊어서 내년좀 중첩전이 돼서 응급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쉽게 끊지 마시고 약 컴비네이션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약물 쓰든지 케톤식 수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거는 또 우리 또 다음 주제가 되니까 이 정도 상식 갖고 뇌전증 약 우리 파이폰파라든지 엑세그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시고 마케팅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여기 에필리아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도 다 되어 있고 여기 책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직접 질문하기 힘든 내용들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